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금요일에는 저희가 주간 똑똑똑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들의 조금 다른 생각들 귀 기울여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최유경 활동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공공요금 인상이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이제 올라서 조금 느껴보셨을 거고, 이제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이 지금 예고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습니다. 두 분은 이제 뭐 가스요금이나 이런 게 고지서가 날라올 때가 됐죠. 어떻게 받으셨는지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막상 보니까 어떤 부분이 신경이 쓰이시는지 좀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 자차를 운영하지 않는 나이다 보니까 네. 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좀 지하철, 버스 등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무래도 그렇죠. 가장 좀 신경에 쓰이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이미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찍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또 오를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안 그래도 또 어제 가스요금이 나왔거든요. 예. 저희 집에 이제 가스요금 이제 고지서가 나왔는데 저도 왔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받아봤는데 예. 평소에는 한 6, 7만 원 찍히던 게 한 이번에 1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 요금들 좀 감당해야 되나라는 좀 걱정들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꼭 이렇게 공공요금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공공요금에 이런 영향을 받는 전반적인 물가 역시 오르고 있는 걸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느끼세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건? 저는 대표적으로는 아마 아무래도 외식을 많이, 저는 이제 집에서 음식을 많이 그렇죠. 안 해먹고 이렇게 사 먹는 게 잦다 보니까 좀 음식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실 한국의 패스트푸드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음식인 김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3,000원 이하인 곳이 드물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1,000원, 2,000원짜리도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1,500원 정도의 김밥들이 많았는데 사실 요즘에 3,000원 이하인 곳이 드물고, 요즘에는 막 키토 김밥, 이제 약간 쌀이 아니라 이제 계란을 사용해서 만드는 키토 김밥 같은 경우에는 막 10,000원도 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홍대 같이 이제 약간 물가가 비싼 곳들은 이제 10,000원이 넘는 김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실제로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이제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사실은 이런 통계로도 알 수 있고, 그냥 통계를 모르더라도 그냥 살갗으로 체감이 되는 그렇죠. 좀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렇군요. 지금 뭐 외식비까지도 오르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시고, 이진송 편집장께서는 네, 사실은 지금 전기요금이 지난해 4분기보다 이제 킬로와트 시당 13.1원이 올랐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4인 가구가 평균 5만 원대 초반대에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똑같은 요금을 써도 5만 원 후반대가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최유경 활동가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절을 타게 되기 때문에 추웠죠. 네. 또 지난달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를 생각하고 난방을 똑같이 하면은 예상치 못한 이제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좀 생기게 되는데요. 한 번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오른 거는 1980년 2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 제품은 물론 음식점 메뉴의 가격 같은 그러네요. 생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저 또한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대중교통 인상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기본 요금을 각 300원씩 올리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고, 상수도 요금도 인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죠. 또 대구와 울산은 택시 기본 요금 올리는 것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공요금을 이제 인상하거나 인상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생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라는 이미지에 그런 압박으로 좀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일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오르지 않았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쌓이면은 그것이 누적되는 맞아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계층도 있을 거고 아닌 계층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막 독립한 사회초년생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 또 취약계층도 그렇지 않을까, 어떤 상황과 어떤 계층이 걱정스러우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좀 이걸 보고 계신가요? 네, 좀 준비하면서 이제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은 기사에 따르면 대전 서구에서 운영 중인 한 정신요양 시설은 이미 1,400만 원 가량이 이제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요양 시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의 반대로 산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도시가스 설치도 불가능하며 사실 전기료 복지 할인을 받는다 해도 감당이 어려운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운영비 중에 50% 가량이 이미 공공요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사실 올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이 요금이 1,800만 원 가량으로 늘어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층을 폐쇄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나 사회의 시선들이 제대로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는 사실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극심하고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지난해 기준 3분기까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 평균 이제 66,950원으로 네. 전년 동기간 대비 12.4%가 늘었는데요. 예. 반면 이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6.8%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해요. 왜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날까? 네, 사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도 사실 지난해보다 약 400억 원이 깎이면서 지원 대상이 이제 32만 가구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또 남의 일이 아니라 특히 저 역시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만 원이 아쉬운 입장에서 매번 오르는 월세나 공공요금들이 몹시 좀 부담스럽고 사실 요즘에는 그냥 겨울이기는 하지만 추워도 잠깐 버티는 게 낫지 않나? 난방을 안 틀고 그냥 옷 좀 따뜻하게 입는 게 낫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이런 요금들의 인상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714번님께서 가스비를 줄여보려고 실내 온도를 낮추니까 식구수대로 감기에 걸려 지금 다시 올렸다고. 아이고. 네, 이거 오히려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고, 0418번님은 도시가스뿐 아니라 지금 지역 난방도 많이 올랐다. 전년 대비 지금 30% 인상이다. 다둥이 할인을 받아도 지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적어주셨어요. 이준성 편집장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방금 최유경 활동가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공공요금 같은 것들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득 하위 계층에서 이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연료비 지출이 가장 컸다는 게, 상승률이 가장 컸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이 쓰는 등유나 액화 석유가스 같은 것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런 식의 인상분은 사실 월 단위로 보면 몇십 몇백만 원까지는 아니고 몇만 원, 몇십 정도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생존과 직결되는 계층이 또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문제가 더 가시화되지 않거나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냉난방 같은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몇만 원 때문에 삶의 질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거나 생존이 갈려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저랑 제 친구들이 20살이 되던 해에 봤던 신문 기사인데 어떤 냉난방 취약계층인 노부부가 겨울에 난방을 할 수가 없어서 방 안에 이제 가스버너를 두고 물을 끓여서 방을 따뜻하게 하다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그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일이 이제 1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저희 가슴속에 남아있을 만큼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난방을 한다는 것이 부탄가스 정도로밖에 연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몇천 원, 몇만 원의 가스비가 굉장히 심각한 생존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안일하게 정부 쪽에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절박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을 좀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그동안에 뭐 글로벌 에너지 요금 인상이 있었고, 또 가격이 너무 쌌었다. 그리고 한전의 어떤 적자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적자가 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정말 이 문제를 왜 그럼 방치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올려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국민을 사실 상대로 하는 기본적인 건데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진성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러한 인상요금이나 적자 문제는 사실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를테면 이번에 지하철 예고된 이제 지하철 인상요금은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 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예산이 예.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노인 복지의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노약자 무임승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나는 손실들이 있잖아요. 예. 그 손실들에 있어서 더 이상 사실 정부에서 이 손실들을 메꿀 수 있는 예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사실 적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공기관, 공기업의 이제 예산을 책정하는 정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무엇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공공자원들을 관리하는 공기업들은 사실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존엄성이라는 목적성을 바탕으로 사실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사실은 진성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끔찍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방지하는 것 역시 공기업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요금 인상이 이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상이다라는 말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물가 당국이 전기가스 요금의 연료비 인상분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는 대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이제 이 손실을 떠넘겨 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민간 기업에서 통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엄연한 공기업이고 이거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와는 좀 달라야 하지 않나? 손익계산의 원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최근 5년 사이에 한전과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영 부실인데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뭐 2조 5천억 정도의 성과금 지급하는 등의 운영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신도 굉장히 뿌리가 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요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추세지만 그렇지만 이런 시민들의 불신이라던가 그리고 정부기관의 급작스러운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좀 타이밍이 좋지 않은 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8722번님께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이 가스전기를 참 줄이기가 힘들다. 상황이 참 다 다르죠. 예. 가스요금, 전기요금 부담도 크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중교통 하루 4번 타야 되는데 정말 많이 액수가 늘어나네요 하고 사연들을 보내주신 부분들이 있네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그럼 에너지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어떤 우리 지금 비용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많이 지금 생각해 봤지만 환경의 문제하고도 같이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번에 이런 12월에 아주 극심한 추위 같은 경우는 좀 이상현상에 가깝지 않습니까? 다 환경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전기, 가스, 상하수도 뭐 다 교통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가격이 너무 싸니까 또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그동안에는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싸니까 낭비한다라는 좀 의견은 좀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자원에 비해서 어떤 기업들이 낭비하는 자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럴 때 환경오염의 책임이 당연히 누군가에게 물어야 하고 환경오염, 기후위기라는 게 실질적인 지금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책임을 불을 제대로 끄지 않는 개인 그리고 물을 펑펑 쓰는 개인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낭비라는 건 굉장히 소수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누구의 기준에서 이것을 낭비하고 있느냐도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앞서 말했던 복지기관이나 보호시설, 뭐 사회적 취약계층은 낭비조차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처럼 사실 그렇게 연로하신 어떤 노인분들이 계신 가정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사실은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 낭비라는 것이 누구의 기준에서 어떻게 설계된 단어인지 좀 질문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가격이 싸서 이제 낭비를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좀 이렇게 훈계를 할 만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가격이 싸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에서 싼 것이고 낭비를 한다는 건 누구의 기준인가라는 최유경 활동가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좀 에너지가 낭비를 하게끔 세팅되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밤새도록 이제 불을 켜놓는 간판에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이런 모습 같은 것들이 이제 불야성이라고 하죠. 한국이나 서울은 잠들지 않는 나라이자 도시라고도 불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히 전력 낭비뿐만 아니라 노동 시간이 길다거나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사람들의 노동력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구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에너지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쓴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논의가 너무 납작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사실 기업이 쓰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기업의 차원에서 규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반용과 주택용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고 규모도 훨씬 큰데 이렇게 낭비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언제나 개인과 가정 단위의 생활을 규제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더 많이 쓰는 기업이나 이런 쪽에 어떤 규제라든지 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도 보지 않고 개인에게만 탓을 할 수는 없다. 어쨌든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놀라셨는지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가격을 보시고 또 어제 받으셔서 네, 다들 그 비용 때문에 온도를 덜 올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 뭐 이런 노력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미 한 달 동안 해오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도 비용이 지금 올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한겨울에 냉수로 세수하고 설거지 하셨던 분들인데도 이번에 가격 오른 거 보고 놀라셨다. 이렇게 지금 이제 2187번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환경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이 비용의 문제도 이렇게 됐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좀 앞서 말했던 기업이나 어떤 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원량이 압도적일 때 이걸 사실 개인이 아껴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라는 좀 회의감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개인들이 모여서 또 인식이 바뀔 수 있다면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나갈 때는 뭐 불이나 멀티탭 등에 좀 우리가 습관적으로 켜놓는 전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끄거나 혹은 온수 같은 경우에는 좀 씻거나 설거지할 때만 틀어놓는다거나 사실 좀 저도 이제 이번 주제를 다루면서 좀 반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막 가끔 난방을 틀어놓고 환기를 시키거나 혹은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번 질문들을 좀 받으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좀 너무 자원을 낭비하고 있었구나. 라는 좀 이렇게 자기 반성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더울 때 그냥 좀 더위를 그냥 느끼고 추울 땐 또 추위를 느끼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네, 제가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세팅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풍요로움이라든가 행복함, 안온함, 안전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 굉장히 많은 자원과 물량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름에 되게 즐겁고 풍성한 이미지는 언제나 시원한 실내라던가 그리고 이런 많은 에너지가 투입된 상황 그리고 굉장히 많은 조명들이 있는 이제 연말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구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나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여전히 지키면서도 좀 자원을 아끼면서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작은 실천들을 같이 해보는 것도 각자의 이제 효능감 같은 거를 만드는 데도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겨울에는 뭐 집에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있는다던가 하는 정도의 실천도 같이 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뭐 행복한 이미지가 어떤 계절별로 정말 에너지를 좀 낭비하는 모습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새롭게 상상해보는 것도 뭐 광고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이제 에너지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 난방온도 17도로 지금 제한해 놓고 있는데 너무하다 하는 지금 말이 나오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걸 헌법소원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좀 왜 저는 이 기사를 좀 접하면서는 왜 네. 사실 청와대나 국회에는 이런 제안을 실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좀 우선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요. 공공기관만 하고? 네네. 예. 사실은 결국에는 에너지 낭비의 책임을 좀 엄한 곳에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실제로 아까 이제 좀 연로한 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얘기가 나왔는데, 나왔죠. 예. 그럴 때 실제로 어떤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어떤 아프거나 약한 몸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온도를 제한했을 때 실질적으로 큰 피해나 어떤 이제 아픈 모습들이 나이 나타날 수 들수록 있거든요. 몸이 춥거든요. 그렇죠. 네, 아픈 그래서-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럴 예. 때 좀 그런 어떤 몸들에 대한 큰 영향들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얘기해 주시면서 청와대와 국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거죠. 이거는 일종의 그럼요. 모범을 먼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런 얘기를 해 주셨고. 이준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하게 최영의 활동가처럼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절대로 17도에서 일하지 않을 사람들이 낸 발상이자 정책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건강에 이상이 없는 신체 건강한 젊은 사람 위주의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17도라는 온도가. 그렇죠. 이 17도라는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졌고, 그러면 이 온도에서 견딜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은 누구고, 이 온도를 견디지 못해서 아프거나 탈락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식의 공공요금이라던가 최소한의 생존 요건들을 비싸게 책정을 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과 누릴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을 천천히 우리 사회에서 탈락시키는 느린 사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일괄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어떤 그 보여주기식 행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의 그런 어떤 에너지를 위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예산 삭감이 많이 되면서 지원 대상이 32만 가구나 줄어들었거든요. 아까 지적해 주셨죠? 네, 예. 그런 점들을 이제 고려를 할 때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바람이 있다면. 네, 사실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업이나 사실 정부 국가의 어떤 책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럴 때 개인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주간 똑똑똑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요금이 올라서 다들 놀라셨구나 하는 거를 댓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예.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어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국가의 노력도 같이 좀 병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최유경 활동가, 개관올레 이준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뉴스 브런치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